안녕하세요. 1만 구독자를 가진 1만 딸이 유튜버 윤동치 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4만 구독자를 가진 뭉순임당 씨와 8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강대불 씨께서 저와 몇 대한민국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출하신 이 고소장에 쓰여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들께서 영상을 이 사건에 나오는 해당 영상을 만드실 때 이야기를 하셨죠. 자신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고소장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뭉순임당 씨와 강대불 씨께서 그 영상을 만든 이유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고 공익적인 목적에 도달하였다고 이 고소장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널리 알려지면 공공의 이익이 도모가 되겠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74만 유튜버 뭉순임당 씨와 8만 유튜버 강대불 씨께서 저와 누리꾼을 상대로 낸 이 고소장에 대해서 제가 무려 2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분들께서 고소장에 써놓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공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너무 비꼬아서 듣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위가 2024년 8월 4일 새벽 강대불의 베트남에서의 사고. 강대불은 2024년 7월 31일부터 김구리스 데라데라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와 함께 16박 17일의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브이로그를 찍으며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이므로 여행과 함께 친구와 동영상들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고소장에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자신들은 건강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뭐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베트남에서 원인 미상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4일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16분경 강대불의 애플페이를 사용하여 술집에서 맥주 2병을 구입하고 16만 동을 결제하였고, 그 뒤로 알 수 없는 장소에 강대불 혼자 길가에 처박혀 정신을 잃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도 떠지지 않는 상태고 치아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걸 그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소장이 저한테 접수가 되고 또 이분들의 어떤 분들인지 또 알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데라데라 씨도 이제 뭐 상업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해당 공익적인 영상에 또 등장하시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김구리스라는 분도 이제 뭐 그렇게 등장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익명 처리 없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분명히 고소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원인 미상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께서 이제 저와 누리꾼들을 상대로 이제 고소한 영상은 바로 이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저는 베트남 호치민 VBN 거리라고 특정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베트남에서 알 수 없는 장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를 고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를 사용하여 술집에서 맥주 2병을 구입하고 16만 동을 결제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데라데라 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니까 당일 사고가 나기 직전에 어느 술집에서 데라데라 씨와 김구리스 씨와 강대불 씨 이렇게 3명이서
약 400만 동 원어치 음식과 술을 즐기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드카도 드시고 그리고 맥주도 드시고 뭐 그렇게 해서 계산 금액이 400만 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데라데라 씨는 김구리스 씨와 강대불 씨와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헤어진 이유가, 먼저 자신이 호텔로 들어간 이유가 김구리스 씨와 강대불 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남았고 자신은 술이 지긋지긋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 꾸며낸 거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또 이렇게 보니까 낮에 또 맥주를 드신 정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고소장을 보고 진짜 이날 뭐 아무 음주도 없이 딱 16만 동치 이제 맥주 2병만 드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사실과 다르더라. 이왕 좀 공익적으로 만드실 거였으면 제 생각에는 400만 동 치면 이제 술과 음식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저희 여행자 입장에서는 아, 베트남에서 400만 동 정도면 한 이 정도로 먹을 수 있구나, 어느 정도 양으로 술과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그 베트남 가서 그냥 뭐 한 10만 동? 10만 동은 좀 그렇고 한 30만 동 원어치 음식하고 술을 하고 먹으니까 아우 저는 취하더라고요. 취해가지고 저는 호텔 가서 주무시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장소에 강대불 혼자 길가에 처박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도 떠지진 않는 상태이고 치아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강대불은 베트남 응급실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차 황급히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하여 귀국을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봤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그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깝규라는 그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다는 확인 도장이 찍힌 그거와 그 옆에는 이제 긴급사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긴급사태라는 단어의 뜻은 저는 뭐 국가 비상 이런 게 걸렸을 때 긴급사태라고 표현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깝규가 이제 긴급사태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뭐 응급실 정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답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구글에도 이제 긴급사태라고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궁금해서 파파고한테도 제가 또 깝규가 무슨 뜻인지 넣어봤습니다. 근데 파파고에서도 깝규를 이제 긴급사태로 이제 해석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74만 유튜버분이랑 8만 유튜버분이 저보다 이제 한참 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도 이제 깝규가 긴급사태는 아니다, 응급실 확인 도장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깝규가 혹시 긴급사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다, 이제 공익적인 내용이 좀 널리 알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가 이런 부탁 잘 안 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베트남 응급실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차 황급히 비행기표를 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문장의 뜻은 응급실 의사의 판단하에 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문장 그대로. 그리고 그 해당 영상을 봐도 이제 긴급한 상태고 강대불 씨께서 좀 많이 다쳤고 응급 환자고 위급한 상태라서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병원에서는 안과 치료와 치과 치료가 불가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당 병원이 빅맥 인터내셔널 병원이잖아요. 참고로 빅맥 인터내셔널 병원은 대한민국 서울대 병원이랑도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이고, 제가 해당 병원에서 이제 또 저희 구독자랑, 저는 이제 구독자가 적고 시청자가 적지만 혹시나 저희 구독자랑 시청자 분들께서 또 그렇게 시설이 낙후한 병원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병원에
제가 메일도 보내보고 그 사이트도 가보니까 안과 치료와 치과 치료가 다 되는 병원이더라고요. 과도 다 있고, 그리고 외국인 진료진들도 있고,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알아주고 인터내셔널 하스피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들도 꽤 뭐 나쁘지 않은 의료진이 있는 걸로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께서 만약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만하다,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이 서울대 병원이랑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환자가 되게 위급한 환자이면 거동이 불편하고, 강대불 씨도 영상 보니까 대한민국 들어와서 정신을 잃고 의식이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휠체어도 혼자 못 끌어서 뒤에서 또 밀어주는 그런 장면도 영상에 있는 만큼,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에어 앰뷸런스가 대동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소장에도 응급실 의사의 판단하에 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어 앰뷸런스가 를 타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에어 앰뷸런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어 앰뷸런스는 이제 응급한 환자를 위한 전용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서도 여행자 중에 타고 오신 분 계시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타고 오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팬데믹 시즌 때 코비드 19에 이제 감염되신 분도 에어비앤비를 죄송해요.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돌아오신 그런 사안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요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부를 이제 여행사 보험이 그만큼 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품이다, 혹은 그만한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할 경우에는 이제 MEDIF라고 합니다. MEDIF, Medical Information Form이라고 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EDIF, 즉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의사 항공 소견서라는 걸 발급하게 되어 있고, 이 소견서를 일반 여객기, 뭐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베트남 에어면 베트남 에어 이쪽에 제출을 해서 환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좌석 개조를 하고,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항공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 1학년 기체 시간 때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항공기체, 제가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조를 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지상의 감압이랑 비행을 할 때의 감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누워서 가거나 혹은 휠체어를 탄 사람일 경우에 휠체어를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게 개조를 해서 이렇게 환자 이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도 같이 동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승무원 중에 의료 자격증이 있는 승무원 동승하에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강대불 씨가 그때 대한항공을 이용하셨던데, 그때 우연찮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제가 얻은 자료가 있는데, 해당 시즌에는 MEDIF 제출이 된 내역이 없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제가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말로 의식도 잃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혼자 끌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위급하신 분이셨는데, 그냥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어떻게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 알면 좋으니까, 여행자들이. 베트남에 이제 출국 심사를 어떻게 통과를 하셨고, 혼자, 그리고 엑스레이 침 검사하는 곳에서는, 특히 베트남은 그렇죠. 뭐 신발 벗어라 신발, 신발 벗어라 신발 하면서 신발도 엑스레이에 다 넣죠.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또 엑스레이에 다 넣어야 되고, 침 검사도 다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여행을 좀 다니면서 공항에 본 산으로는 좀 술이 취한 분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걷는 거 확인을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 제대로 걸어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그런 절차를 다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통과를 하시고, 그리고 승무원도, 항공사 승무원도 이게 환자 상태를 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런 의료적인 그런 소견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해 보인다고 하면 승무원도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몬트리올 협약이랑 뭐 시카고 협약, IATA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MEDIF 제출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나 베트남에어 이런 데에서도 MEDIF 이제 발급에 대한 이런 안내를 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오셨을까? 이게 저는 조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기 때문에 좋은 팁이 있으면 저희 여행자들이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1만 달이라서 잘 모르는데 74만이랑 8만 유튜버분은 또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은 평생 이렇게 배워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강대부로 난구에 심한 멍이 들고 치아가 3개 골절되었으며 심각한 뇌진탕과 미세 뇌출혈이 그래 이게 감압이 다른데 이거 진짜 발생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영상에서 이분들이 이제 제출한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VPN 거리에서 이제 어떤 아산화질소 외교부에서 보내주는 문자 아산화질소나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베트남 경찰한테 좀 이렇게 공안한테 적발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사기를 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뭐 그런 안내 같은 거 제가 문자로 올리면서 그 호기심에라도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VPN 거리에서 베트남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장소가 아닌 VPN 거리에서 어떤 한 직원한테 이제 뭐 이빨이 한 개만 딱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샤라는 담배죠. 이제 물담배라고 하는데 거기 파이프 끝이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휘청거리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다가 지금 탁 깨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취해가지고 아산화질소나 이런 데 좀 취해가지고 봤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산화질소 풍선을 하고 넘어지면서 다른데 이제 부딪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본 적이 있다고 해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을 제가 보여줬죠. 어떤 상황을 제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진 걸 본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대불씨랑 문수님 당시는 제가 마치 이제 강대불씨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고소장에 적시를 하셨던데 사실과 다르죠. 장소도 다르고 그런 행위 자체도 전혀 다른데 요거를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무고 고소장을 넣었으니까 본인들께서 베트남에 날아가서 해당 제가 만난 직원을 만나서 제가 보여준 게 강대불씨가 맞는지 아닌지 이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조금 명확히 이게 본인들을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대불의 문순이 임당의 도움의 요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불은 정신을 잃기 전 함께 있었던 친구인 김구리스에게 2024년 8월 4일 베트남 현지 시간 기준 새벽 3시 3분경부터 수차례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김구리스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분명히 이제 데라데라 씨의 영상을 보면 강대불 씨랑 김구리스 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이제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대불 씨는 그 현금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금 없이 베트남에서 애플페이만으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이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김구리스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김구리스 씨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이제 시끄러운 공간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이제 똑같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블랙아웃이 되셨는지, 술을 그 전에 이제 드셨으니까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사안에서 이야기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잠에 들었는지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고소장에 좀 써놓으셨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이 없더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이제 문순임당 씨에게 3시 37분경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강대부는 어딘지도 알 수 없고 통증이 너무 극심하였기에 섣불리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었고 그 낯선 타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순임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문순임당은 한국에서 이러저러한 곳을 연락하여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강대불과의 통화 내용 등 일체의 과정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녹화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저도 이거 영상 봤습니다. 이게 막 응급실 뭐 내일 애 죽으면 어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보험 그거 위해서라도 보험 이제 청구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순임당은 가장 먼저 대사관에 도움 요청을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여 급한 대로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그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호치민 영사관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리고 외교부에 관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외교부 측에서는 그 통역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안내 이런 거를 했다고 하던데 이 어느 쪽이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뭐 대사관 연락해 본 적도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연락해 본 적도 있고 베트남에서는 없어요. 아무튼 이 두 군데서 이제 외교 그 대사관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받고 다 이렇게 잘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 영상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인도 뉴델리 대사관 그 영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 카메라랑 장비들 한 1,000만 원어치 공항에 억류됐을 때 직접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오시지 말고 통역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사관님 영사님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 재산이 더 위급한 상황에 기다려야 되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건 그냥 전화통화만 통역만 좀 해주시라고 제가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군인 경찰관이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 나라에 이제 페이퍼 회사라도 법무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 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버릴 거라고 이 말도 전해달라고 제가 그때 영사님한테 이 부분 꼭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재산이 솔직히 제가 공무원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그 행정기관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라 하면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그래도 어떤 게 해결되지 않거나 이 절차를 밟았음에도 어떤 불만이 있을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어떠한 절차도 따르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받은 피해 요건 앞번 시간에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임당 유튜브 예상 수익 추이입니다. 문순임당의 채널 운영으로 매월 이제 얼마의 수익이 달하였는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수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구독자들과 이제 멤버십 유료 멤버십 회원이 이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저와 여기 나오는 피고소인분들께서 이런 피해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순임당 씨도 그랬잖아요. 그
그 공익적인 영상에 해당 카카오톡방 그 이름 그대로 다 올리고 그 약간 좀 사이버 테러 같은 게 있었을 때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고소장에 나오는 피고소인들 중에 그 누구라도 뭉순인단 채널님에 가서 매출을 감소하게 해라, 구독을 취소해라, 뭐 멤버십을 탈퇴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일단은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거 제 느낌에는 여기 보면 성명불상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성명불상자의 IP 주소가 어떻게 되고 해외 IP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이제 블로거 분도 나오세요. 블로거 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이제 저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고소장 내용을 봤을 때 성명불상자의 그 IP 주소를 아는 거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블로거 분하고 이게 또 고소가 오면서 뭐 무고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고소장이 최초의 고소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도 있는데 최초의 고소장이 아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주르륵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한 거라고 하면 이거 좀 무리한 고소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께서 아무리 이제 74만 구독자를 가지시고 8만 구독자를 가지시고 본인들 스스로 공익적인 영상이라고 공표하면 그게 공익적인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공익심사팀의 심사를 받아서 이제 공익적인 내용이면 이런 행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절차를 받아서 하는데 그 74만 유튜버의 그 영향력과 8만 유튜버의 영향력이 저는 얼마인지 진짜 잘 몰라요. 제가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공익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익적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소장 보니까 이 고소장의 내용은 조금 공익적인 것과 좀 멀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74만 유튜버 뭉순인당 씨랑 8만 유튜버 강대불 씨께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들께서 이제 그 공익적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한 그 영상의 코멘트를 보면 강대불 씨께서 뭐 이 기사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사 링크를 하나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이제 납치됐다가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와 뭐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와 본인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기사와 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제 옛날 영상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이 SNS나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취업 광고를 보고 잡혀가서 이제 감금이 됐다가 탈출했을 경우에 이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사관을 불안한 상태에서는 대사관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현지 경찰을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다른 나라로 조금 국경 없는 사이의 NGO나 뭐 이런 데 도움을 좀 생각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마을 대 마을로 이어지는 국경도 있고 그리고 국경 사무실에도 이제 국경 없는 그 NGO 사무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타국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실질적으로 납치된 거에 대한 그런 카카오톡 내용이랑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푸놈펜에 캄보디아 푸놈펜에 경찰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면서 몇 군데 가서 그 경찰관들한테 이런 탈출해 가지고 여기 오는 한국인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이쪽 이제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럼 내가 보상을 하겠다 하면서 경찰서를 제가 한 5군데 갔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기사가 났거든요. 이 기사가 나서 저는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연관은 없는데 대사관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외교 대사관,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또 이렇게 올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코멘트를 쓰신 거라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강대불 씨도 뭐 많이 다쳤지만, 베트남에서는 완전 그 시내도 아니고 빈딩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꾸이년 인근에 빈딩성, 꾸이년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매니아들은 그쪽으로 여행을 가시는데, 빈딩성에서 여권이랑 달러랑 뭐 현금, 베트남 동 다 잃어버렸어요. 자전거 패니어가 진짜 지라 같은 패니어를 들고 다니다가 이 여권이랑 들어있는 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면, 이것도 여행의 한 순간이다. 어떻게 침착하게 캄다운해서 대응을 하자. 그러고 이제 현지인한테 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야, 오늘 하루만 재워주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내 정신을 정리한 다음에 당신한테 숙박비를 지불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그리고 나도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베트남 현지 그냥 그 호텔 사장님, 그래 한번 자, 너 돈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배고프지 하면서 라면도 이렇게 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또 여행자 단톡방에 가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신나는 일 겪었다고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좀 알재요. 그래서 나 지갑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박유철 씨예요? 하면서 카카오톡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지금 베트남 현지인이 지갑이랑 당신 가방을 주워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수만 명이 받고, 지금 그쪽 인근의 사람들이 당신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일단 찾았다고 이야기하겠다. 근데 왜 대사관에 연락 안 했냐 묻더라고요. 대사관에서도 영사님이 전화 오면 다 대처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불안하게 왜 대사관에 연락 안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사관에 어차피 인원 부족한 건 뭐 어린 꼬맹이들 아니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내가 내일 뭐 여기 빈딩성이니까 가까운 호치민이나 아니면 다낭 이쪽에 영사관 가서 여권 신청하는 건 내가 여권 신청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도 여권 신청하는 거 내가 시청 가서 신청하는 거 아니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돈 잃어버린 건 대사관에 부탁해서 내가 계좌로 이체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건 행정적으로 그냥 나의 미스테이크를 가지고, 나의 실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다친 게 더 심각할지 모르죠. 근데 외국에서 여권하고 지갑하고 돈에 10원짜리 하나 없어 보세요. 그것도 외지에서. 그때 기분이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저희 공항에 한 1,000만 원어치, 그 1,000만 원 넘었다. 물건 그 잡혀가지고 너 이거 물건 한 1,000만 원어치 포기 안 하면 가방 못 내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정신이 제정신인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하고, 그리고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공공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걸 조금 사소하게 다쳤다고 해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영사님한테 대한민국의 재산을 마음대로 오고 가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공익적일 수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멘트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